영어 공부의 시작은 원어민 영어 패턴으로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패턴뿐만 아니라 활용력이 좋은 표현들도 함께 배울 건데요. 여러분은 한 문장을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딱 보니까 이거 비가 좀 올 것 같네 라는 예감이 조금 드는 거예요. 뭐 날씨가 좀 흐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 몸 상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It seem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다는 그냥 느낌 자체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확실한 건 아니겠죠. 뭐뭐인 것 같아. It seems like 그렇게 보여. 자, 그 다음에 It's going to rain 라고 했는데요. It's going to, be going to 네, 시제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뭔가 징조가 있을 때 나타내는 그런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비 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It's going to rain. 앞에 이 seems like랑 또 꽤 잘 어울립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예측 정도로 해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It'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오늘 패턴인 It seems like를 붙이면서 뭐뭐인 것 같은 느낌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t seem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레스토랑은 항상 붐비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안에 볼 수는 없지만 뭔가 북적북적거리는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It seems like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이렇게 봤습니다. 자, 패턴 It seems like.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It seems like. 느낌을 살려서 너무 자신감 있게 하기보다는 It seems like. 이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부터 다시 한번 문장 만들면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은 is 뭐뭐입니다. always crowded. 항상 붐비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crowded라고 하면 네, 붐비는 네, 그런 느낌,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그 식당은 항상 붐빈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붐빈다가 아니고 붐비는 것 같아요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It seems like를 붙였습니다. 전체 문장 천천히 해볼까요? It seems like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It seems like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하고 있죠. 딱 보니까 뭐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면 그냥 야,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그냥 내 느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t seems like he's not feeling well. 자, feel well 이거 사용해서 뭐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 확실하게 아프다면 아프다, 뭐 두통이 있다, 혹은 감기에 걸렸다란 말을 쓰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라고 하면 네, feel well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정으로 He's not feeling well. 그는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은 나를 주인공으로 많이 쓰거든요. I'm not feeling well. 이거 여러분들께서 약간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I'm not feeling well. 그런데 이번에는 네, 주어가 그로 바뀌었으니까 He is not feeling well.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은데 He's not feeling well. 그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다시 해볼게요. It seems like he's not feeling well.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he's not feeling well.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 가게에서 세일 중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딱 지나가는데 뭔가 세일 표시판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세일인 것 같은데? 이러면 It seems like the store is having a sale. have a sale이라고 하면 세일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the store is having a sale. 지금 세일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일 중입니다라고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우리 패턴 붙일게요.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은데 the store is having a sale. 그 가게 세일 중인 것 같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 store is having a sale.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the store is having a sale. Good job. 자, 그 다음은요. 그 콘서트는 매진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네, sold out이란 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뭔가 다 팔렸을 때 우리는 sold out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영어에서도 the concert is sold out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콘서트가 다 팔렸다, 매진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the concert is sold out 이러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매진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진된 것 같다는 나의 추측을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it seems like 약간 애매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콘서트 어때? 불타는 트롯 콘서트 가고 싶은데 그거 어때? 다 팔렸대?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그거 되게 인기 많아서 하루 만에 마감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3일 지났으니까 아마 매진된 것 같아. 이렇게 나의 추측을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좋습니다. 6번째는요. 그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cook 하면 요리하다 라는 말로도 사용되고요. 요리사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s a good cook 하면 그는 훌륭한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He's a good cook. 뭐 직업이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He's a good cook.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s a good cook. 좋습니다. 앞에 뭘 붙였죠?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아.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혹은 그가 한 요리를 보면서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맛까지 있어야지 훌륭한 요리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맛은 보지 못했고 눈으로 한번 쓱 본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그렇죠. 자, 7번째는요. 그녀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항상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웃는 얼굴로 네, 아침에 만나도 웃고 있고 점심에 만나도 웃고 있고 힘든 일, 막 회사가 바빠서 야근을 해도 웃고 있는 겁니다. 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She is happy. 줄여서 she's happy라고 하면 그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상태를 말해주는 건데요. always를 붙이면 이 90% 이상, 항상이란 느낌을 더할 수가 있어요. She's always happy. 그녀는 항상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24시간 그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와서 아이고 이러면서 진짜 웃는 얼굴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에서는 행복해 보이지만 집안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죠.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니까. 내 추측이죠.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다 같이 3번 해볼게요.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마지막.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음에 드는 표현 위주로 해서 꼭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자, 근데 8번째는요. 그들은 항상 다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t seems like they're always arguing. 이렇게 씁니다. 이 argue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논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게 맞고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좀 말로 다투는 거를 arg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re always arguing. 영어는 진행형을 사용해서 더 그 순간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들은 항상 다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동사 사용하는 것보다 이 진행형 사용하면 현재 사실에 집중이죠.
그래서 더 집중된 그런 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신문 같은 데서도요. 네, 이 현재형을 사용해야 되는데 진행형을 사용한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어나는 사건 거기다가 아주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연습할 때 이 만원경처럼 손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 눈에 딱 갖다 댔거든요. 그러면 주변 풍경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제 손을 둥글게 한 이 면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딱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느낌을 살려서 It seems like they're always arguing. 한 번 더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y're always arguing.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그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저 회사가 매출도 괜찮은 것 같고 사람도 항상 뭐 바빠 보이네. 잘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It seems like the company is doing well. 뭔가를 잘 해내다라고 할 때 do well 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되고 있는 아주 집중한 느낌 doing well 진행형을 사용해 볼게요.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은데 뭐지? 라고 한다면 The company is doing well. 그 회사가 잘 해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 company is doing well.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the company is doing well. 네, 우리 패턴 It seems like 여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힘내서 가볼게요. 그 책은 매우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뭔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출판사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이 그 책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요.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The book, 그 책이요, is really popular. 정말로 인기 있고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popular,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뒤에 것만 해볼까요? The book is really popular. 한 번 더요. The book is really popular. 그 책은 정말로 유명합니다. 인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유명합니다가 아니고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나의 추측을 넣은 거죠. 약간 손을 이렇게 턱에 갖다 대고 추측하는 느낌으로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한 번 더 해볼까요?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I'm not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지 않아라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정말 잘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저도 카메라,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고 잘 못 사용했거든요. 그럴 때 I'm not familiar with cameras.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 정말 유용한 패턴이고요. 제가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10문장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같이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 15분 후에는 여러분들 이 패턴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 지역은 잘 알지 못해요인데요. 어떤 지역이 내가 초행길이라면 잘 알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친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느낌? I'm not familiar with. with가 아니고 with 이렇게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I'm not familiar with. 저는 친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This area. 이 지역을 말이죠. 이거를 좀 의역하면 이 지역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1대1 직역이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을 이런 패턴으로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의 패턴이 조금 긴데요. 이거를 여러 번 말씀해 보면서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럼 뒤에 짧은 단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더 얘기해 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마지막 I'm not familiar with. 네, 10문장 하면서
이 패턴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끝에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내가 바로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not familiar with machines 이렇게 씁니다. machine이라고 하면 기계죠. 근데 일반적인 기계들이라고 해서 machin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앞에는 우리 패턴이죠. 네, 지금은 조금 어색해도 10번째 문장에서는 괜찮아질 거예요. I'm not familiar with 소리 내어서 따라하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소리 내볼까요? I'm not familiar with 자,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machin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있죠. 이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좀 이 노래 익숙하지 않거든요. 라고 본다면 I'm not familiar with this song. 이 노래라고 하면 this so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this, 저것은 that. 보통 저것, 그것 이런 의미로 that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뒤에 문장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이 노래라면 this song, this song. 이 노래 나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래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귀에 안 익는데 이게 바로 I'm not familiar with this song 이 되는 거죠. 귀에 안 익는다란 표현을 이 직역하게 되면 귀에 익는다, ear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한국어처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그럴 때는 I'm not familiar with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연결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song.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브랜드는 잘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 나는 잘 모르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뭐 패션이나 화장품 관련 브랜드는 유명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라는 영화로 이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 찰스 디킨스, 뭐 쉐무라 같은 게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I'm not familiar with this brand. 이 브랜드라고 하고 있으니까 this brand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그럴 겁니다. 큰 백화점 가면 진짜 모르는 게 한 80-90% 정도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뭐 나이키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brand. 이 브랜드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brand.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런 종류의 음악은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뭐 발라드라던가 국악 이런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는데 막 희한한 거, 막 정말 이거 뭐지? 제 3세계 음악 같은 거를 만약 튼다면 I'm not familiar with that type of music. That type of music 이라면 그런 종류의 음악이 됩니다. 우리가 내 타입이다, 너의 타입이다 이러면서 뭐 이상형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종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That type of music 그런 종류의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음악에 I'm not familiar with 익숙하지 않다,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type of music.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type of music.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그 게임은 잘 알지 못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10대, 20대 때는 많이 즐겼는데 30대에서부터는 새로운 게임은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했던 게임 그것만 간간해야지 이 게임 또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에 즐겁게 했었는데 잘 모르고 어려우니까 게임조차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영어든 게임이든 내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나중에 입에서 영어가 나오고 기본적인 구조로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영화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game. 그 게임이라고 하면 that game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가까이 있는 뭐 게임 가리키면서 이 게임이라고 하면 this game 이라고 해주셔도 괜찮겠죠. 어떤 사물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라고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this game, that game 바꿔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game.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game. 좋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는요. 이 도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새로운 도시를 갔는데 좀 낯설 수 있잖아요. 저도 울산 출신인데 고향 이제 부모님 고향은 부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 부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까지는 굉장히 잘 아는데 나머지 도시들은 가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어디지 이런 기분이 들고요. 영어로 하면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cit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20살 때 서울 왔을 때 딱 그 느낌 들었거든요. 이 도시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이거 좀 어색하네. 그게 바로 I'm not familiar with this city.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주제는 내가 좀 어색한데. 저도 제가 다루고 있는 영어에서도 이제 기초 영어, 영어 말하기란 주제가 있고요. 아니면 시험 영어도 있고 시험 중에서도 토스, 오픽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그래서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알려줄래, 의견을 줄래라고 하면 의견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의견을 못 주겠다 라고 할 때는요. 그냥 이 패턴 하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그래서 실제로 영어 대화를 해보면 이 원어민들이 완벽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다 설명하고 그런 걸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그 주제는 제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거는 다음에 좀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걸 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이렇게 말하고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미니멀하게 간단하게 영어하는 거 계속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대화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그렇죠. 9번째는요. 이 언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영어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뭐냐? 프랑스 여행 갔다. 이 프랑스어가 어떻죠? I'm not familiar with this language. 이 언어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뭐 봉주, 그 다음에 뭐 맥시보크, 뭐 예전에 한번 썼던 건데 그냥 어색하게 이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좀 배우면 쓰겠는데 이게 영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언어는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language.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languag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내가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거예요. 라는 느낌이죠. 자, 마지막인데요.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뭐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요.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못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I'm not familiar with. 그렇죠. 마지막으로 문장 얘기하면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지하철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저도 20살 때 사실 이랬거든요. 이게 울산 광역시지만 저희 도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이 버스나 자차나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서울 처음 올라오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막 진짜 9호선까지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뭐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사실 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이제 약간 처음 올라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향 친구들한테 서울의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더라. 지하철 나 되게 익숙하지 못해. 네, 처음에 이 울산 친구 놀러 왔을 때 지하철에서 버벅거리니까 야, 너 지하철 많이 안 타봤냐?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좀 익숙하지 못해서.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물론 지금은 거의 전문가죠. 뭐 지하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 지하철이 좀 많이 친절한 것 같아요. 이게 번호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어 패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I was wondering if 뭐뭐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패턴인데요. 사실 뭔가를 요청하거나 뭔가 물어볼 때 이거 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조금 높으신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혹시 이걸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돌려 물어봐죠. 예의 바르게 자신의 질문이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영어 패턴. I was wondering if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시면요. 이거 활용하면서 정말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꼭 한번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함께 활용하면 좋은 표현들 함께 가져와서 문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문장 같이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여기 잠깐 동안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로 만들어 볼게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stay here for a while.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거 바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패턴부터 연습해야겠죠? I was wondering if 뭐 당당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요. 이런 느낌으로 돌려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 was wondering if 괜찮을까요? I was wondering if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I was wondering if 자, 이거는 우리가 10개 문장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wondering 여기다가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거 보면요. I could stay here. 제가 여기 머무를 수 있다인데요. can이 아니라 could를 사용하면서 좀 더 물러나는 느낌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I can do it.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an은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could는요. 혹시 그러면 할 수 있을걸? 이런 느낌으로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무를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혹시 제가 좀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I could stay here. I could stay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ould가 아니고 could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I could stay here. 다 같이 해볼게요. I could stay here.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 a while. 이러면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잠깐 동안은 for a while.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보면 첫 번째 패턴. 뭐뭐 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I was wondering if. 제가 여기에 머무르는데요. I could stay here. 잠시 동안이죠. For a while. 붙여서 쭉 가볼까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stay here for a whil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stay here for a while.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길어 보이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3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네, 영어 초보자라도 이렇게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쉬운 문장이 왔을 때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인데요. 부탁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죠. 조금 조심스럽게 묻는다면 I was wondering if I could ask you a favor.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 could ask you a favor. 여기서 could, can이 아니라 could를 사용한 거는 뒤로 살짝 빠지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 could, 제가 혹시 가능하면 할 수 있을까요? ask you a favor. 부탁하는 걸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뒤에 것만 해볼게요. I could ask you a favor. 한 번 더요. I could ask you a favor. 한 번 더요. I could ask you a favor. 그렇죠. 거기다가 패턴을 넣어서 말씀해 보면 I was wondering if I could ask you a favor. 뒤에는 좀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I was wondering if 이 패턴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뭐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 살짝 돌려 말하고 싶을 때 I was wondering if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어. You can help me. 자, 확률을 뒤로 빼볼게요. You could help me.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앞에 I was wondering if 넣으면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 혹시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그렇죠. 계속해서 I was wondering if 이 패턴만이라도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했죠. 자, 뒤에 보면요. lend me some money 라고 했는데요. 주다 동사, 빌려주다, 건네주다, 그냥 주다 라고 할 때는요. 주다 플러스 누구에게, 그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요. lend, 빌려주다, me, 나에게 무엇을 빌려주죠? some money, 돈을 좀 빌려주다 라고 하고 있죠.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는 똑같이 you could 써시면 돼요. you could이라고 하면 네가 뭐뭐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여기까지 쭉 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그 다음에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보면요. 제가 좀 궁금한데요. I was wondering if 당신이 좀 해줄 수 있는지 you could 뭐를 해줄 수 있죠?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지 lend me some money. 그렇죠. 전체 문장 쭉 이어서 가보면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explain this. 자, 앞에 you could까지 세 번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두 번째,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마지막으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뒤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explain this. 이것을 설명하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explain this.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explain this. 바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좀 더 조심스럽고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요.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recommend a good book. 이렇게 했죠. 추천하다, recommend. 좋은 책을 추천하다, recommend a good boo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recommend a good book. 앞에 거는 우리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앞에 첫 번째 줄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나중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딱 생각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체 문장 한번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recommend a good book.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recommend a good book. 그렇죠.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TV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줄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좀 그렇네. 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urn down the TV. 굉장히 좀 이렇게 연기하듯이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urn down the TV.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urn down the TV. 참고로 turn down이라고 하면 낮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볼륨을 낮출 수도 있고요. 에어컨을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히터기 같은 걸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낮추다라는 느낌이죠. 만약 음악 소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turn down the music.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turn down, 낮추다.
turn up, 올리다. 이 두 표현을 사용해서 올리고 낮추는 거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덟 번째는요. 창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고요. 앞에는 똑같죠? 어떻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어떤 걸 좀 부탁하고 있죠?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이렇게 뭐뭐 하다라는 표현들을 내가 덩어리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패턴에 넣어서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open the window.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open the window.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문을 닫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자, 문을 닫다는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닫다, close. 문을요, the door. close the doo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패턴에 넣어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Good job.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힘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말해 볼까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집에 데려다 주다라고 하면 give me a ride home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타고 데려다 주다. give 누구누구 a ride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철수를 데려다 준다면 give 철수 a ride. 그녀를 데려다 준다면 give her a ride. 그러면 그를 데려다 준다면 give him a ride. 이렇게 단어만 바꿔서 살짝씩 바꿔보면 얼마든지 기초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다 주다가 아니고 집으로 데려다 주다 하면 끝에 home을 붙여주시면 돼요. Give me a ride home. 나를 집에 데려다 주다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해보면요. I was wondering if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You could 당신이 혹시 할 수 있는지 Give me a ride home.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천천히 의미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자, 이거를 천천히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서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멜로디를 타면서 또박또박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천천히 하는 버전으로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그렇죠. 마음에 드는 문장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이렇게 상대방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부탁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영어 패턴 하나 배워보겠는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I'm willing to. 기꺼이 뭐뭐를 하겠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의 시간이나 노력을 기꺼이 투자해서 어떤 걸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한번 해보죠. 뭐뭐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담아서 제가 기꺼이 뭐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뒤에는 표현 붙여서 내가 기꺼이 너를 돕겠다든지 이거를 설명해 주겠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10문장을 활용해서 이 패턴과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뒤에는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활용해서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할 의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이, 사과 그냥 하지 뭐 이게 아니고요. 나는 기꺼이 사과를 하겠다. 내가 그럴 의사가 있다 라고 전달하고 싶다면 I'm willing to apologize. 사과하다, apologize.
강세는 중간에 있습니다. 어가 아니고요. apologize. apologize 할 때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apologize, apologize. 네, 이 원어민들은 이 두 개를 들으면 전혀 다른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멜로디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I'm willing to를 사용해서 기꺼이 뭐뭐 하겠다, 뭐뭐 할 의사가 있다 라는 걸 전달해 줍니다. I'm willing to apologize.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제가 기꺼이 사갈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I'm willing to apologize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의사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언어를 쓰면 또 즐거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배우겠다. 배울 의사가 있다. 영어로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내가 그럴 의사가 있어. 내가 기꺼이 배우겠다. 왜냐하면 나는 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면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나의 시간과 돈 같은 것들을 기꺼이 쓰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아침마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득 담아서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한 번 더 해볼까요?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그렇죠. 세 번째는요, 당신의 걱정을 들어줄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걱정 같은 거 얘기하면 사실 듣는 게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들어줄게. 그럴 의사가 있어. 라고 I'm willing to listen to your concern. 이 listen to는요, 음악을 듣다라고 할 때 우리가 listen to music 여기서 한번 만나봤었죠. listen to music은 음악을 듣다인데요. hear은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 자연스럽게 들리는 걸 말하고요. listen to는 좀 더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뭔가 걱정을 얘기하면 아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듣는 듯한 이런 걸 생각하면서 listen to your concern. listen to your concer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는 기꺼이 뭐뭐 할게. 의사가 있어. I'm willing to. 어떤 의사냐면 당신의 걱정을 들어주는 거죠. Listen to your concern. I'm willing to listen to your concern. 한 번 더 해볼게요. I'm willing to listen to your concern. 잘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돈을 저축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willing to save money 라고 했습니다. 이 save가 뭔가를 모으고 저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save money 하면 돈을 저축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가 생겨서 이걸 사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제 이 시간과 나의 그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제 돈을 저축해야겠다. 그런 의사가 이제 충만해진 겁니다. I'm willing to save money. 억지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럴 의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I'm willing to save mone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willing to save money.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사실 아무에게나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내가 공유를 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share,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sha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y ideas,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덩어리로 두 개 외워주시면 돼요. I'm willing to 그 다음에 share my ideas. 다 같이 해볼까요?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나의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과를 내봐야겠다. I'm willing to work hard. I'm willing to work hard.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저는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기꺼이 열심히 일하겠다. 우리 회사의 성공을 위해. I'm willing to work hard. 아마 이렇게 동기부여를 이제 사장님이 잘 시켜줬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I'm willing to work hard. I'm willing to work hard.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7번째는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거 하는 게 사실 좀 두려운 것도 있고요. 좀 어떻게 하지라는 순간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생긴 겁니다. I'm willing to try something new. Try something new. 이거 노래 제목도 있는데요. Try,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죠. Something, 무언가 시도하는데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거.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새로운 무언가라고 해서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다. Try something new. Try something new.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I'm willing to try something new. I'm willing to try something new.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8번째는요. 규칙적으로 운동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I'm willing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씁니다. I'm willing to 뭐죠? 뭔가 할 의사가 있다. exercise, 운동하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그냥 exercise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운동할 의사가 있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운동할 의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regularly, regularly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뒤에 ly 붙은 이런 표현들 많거든요. 위치는 조금 자유롭게 쓰면 되고요. 네, 어떤 이 문장이나 이 동사의 추가 느낌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라고 의미를 더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다시 해볼게요. I'm willing to exercise regularly. 한 번 더요. I'm willing to exercise regularly. 그렇죠. 9번째는요. 당신의 숙제를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로 가보면요. I'm willing to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이렇게 되죠. 도와주는 겁니다. help you. Somebody help me.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너를 도와주는 거니까 help you. 뒤에 대상만 바뀌었고요. 어떤 걸 도와주냐면 with your homework. 당신의 숙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with를 사용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도와주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help you. 당신을 돕다.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이 당신의 숙제를 돕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숙제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안 되겠다. 내가 도움받은 것도 있고 내가 너 숙제하는 거 도와줄게. I'm willing to help you with your homework. 단순히 미래로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럴 의사가 있다는 걸 전달해주고 있죠. 뭐 상대방이 괜찮아 됐어라고 하면 뭐 그럼 많은 거고요. 근데 일단 내 의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또 가족과 한 번 해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바쁘거나 자기 애인이랑 논다고 바쁜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꺼이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저의 가족과 아주 기꺼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시간이나 돈 같은 걸 쓸 용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겠죠. 혹은 뭐 일 중독이신 분들은요.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혹은 일 중독이 아니더라도 요즘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면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가족과 보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의 자투리 시간, 너무 소중한 내 자투리 시간 자야 되는데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 기꺼이 한번 보내보겠다 라고 하면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 가족과 보낸 시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을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랑 많이 놀아주지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 삶의 무게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약간 휴식을 통해서 좀 재충전해야지 이제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어린애들이 와서 막 제잘제잘하면 물론 귀엽긴 하지만 좀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 네,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단순히 문장을 외운다가 아니고 그 상황을 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숙제라기보다는 네, 간단한 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건데요. 팍 떠오르신가요? 네.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 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강의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고 내가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패턴이 아주 내가 쓸 수 있는 완벽한 내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